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김포 갑지역구는 민주당 주자들이 어떤 경쟁을 펼칠지가 관심입니다.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부천 오정선거구에 최근 비례대표 현직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총선 구도 상황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추위로 터진 장기동 일대 상수도관을 긴급 복구했지만 이틀 동안 일부 지역에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정구는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현직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인데요. 그렇다 보니 오정구의 예비후보로 나서는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오정구 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준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국회의원이 부천 오정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천 고강동 출신인 정은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받은 오정구 주민의 사랑을 오정구 주민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재선 도전에 대한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수혁 주미대사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부천시 오정구를 전략공천지로 확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던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서영석 전 도의원 중 한 명이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 하지만 정은혜 의원이 오정구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당내 경선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예비후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오정구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지 않았다며 당내 경선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공약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예비후보는 최근 SNS에 노후 공업지역 현대화를 비롯한 공약들을 공개했습니다. 서영석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은혜 의원의 출마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공정한 경선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예비후보 역시 최근 SNS를 통해 대장신도시와 오정동 군부대 연계를 통한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주요 공약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 예비후보인 안병도 오정구 당협위원장은 주민들과의 현장 만남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운동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병도 예비후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SNS 등 온라인보다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광역동 폐지 등 주요 공약들을 알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당 예비후보로 나선 구자호 오정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부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자 대면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구자호 예비후보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 다만 구자호 예비후보는 총선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조만간 대면 선거운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오정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총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김포 갑지역구는 민주당 주자들이 어떤 경쟁을 펼칠지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7명이 출전한 김포 을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김포 지역 선거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선거 판세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총선 전국에 들어간 지역 정치권 분위기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인데요. 몇몇 예비 후보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 자체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만나는 곳조차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또 침방울이나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만나더라도 악수나 명함을 건네주는 일은 자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 후보자들은 직접 유권자와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통한 방법 외에도 SNS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와 함께 만나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의 이 선거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김포 지역의 선거 동향을 들여다보면 갑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출마를 선언했죠. 네. 김포 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달 30일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지역 정치권 분위기 상당히 술렁였습니다. 지역에서는 김 의원의 차출을 예상을 했다면서도 정작 차출이 현실화되자 동요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특히 향후 전망이나 인물에 대한 예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현직 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만큼 김포 갑 지역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전략 공천 대상자가 이미 정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제3의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김 의원에게 직접 이런 내용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김 의원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어렵게 결정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빈 곳이 이제 김포갑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아마 전략 단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에 대한 검증들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좋은 후보를 전략 공천하거나 또 지역에서 선택하거나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 의원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김포 갑 지역구 선거판을 한번 잠시 들여다보면요. 이미 자유한국당 후보 1명과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3명이 지금 선거판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외에도 김 의원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3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영록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설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유 후보는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이튿날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설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위를 파악해본 결과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김포 갑선거구는 저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저는 경선 과정 아니면 그 여론조사 과정과 심사를 통해서 단수 공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의 후보가 당에 예비후보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칠 거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민주당 내 경선이 유력해지는 건가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직 의원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 때문에 전략지역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전략지역 대상지 15곳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또 당내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이미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무주공산이 된 김포 갑 지역구를 을 지역 후보가 엿볼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박진호 예비후보 역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전국 최연소 당협위원장을 지낸 박 후보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쟁은 을 지역도 상당한데요. 네. 현직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맞서서 민주당 후보만 7명이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 본 후보로 뛴다면 경쟁이 상당하겠네요. 네, 보수 텃밭이었던 김포 을 지역구는 최근 수도권에서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표심을 읽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을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지역의 입지를 굳혀왔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홍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번 총선에서 이렇다 할 인물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비 후보들을 좀 살펴보면요. 국가혁명배당금당 3명을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모두 7명인데요. 후보군이 많아서 시민들도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뭐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가 되면 이들 후보군도 점차 좁혀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의 공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면접이나 공천 심사가 이뤄지면 이르면 2월 말 이후 후보군이 2~3명 정도로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김포 지역 선거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어려움을 겪은 업체인데요. 인천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의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징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예비비 13억 원을 투입합니다. 김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음압 텐트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구비해 폐렴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물품 품귀 현상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소독제나 마스크도 추가로 구매해 필요한 곳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꾸렸습니다.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이른바 감염병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감염병 심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감염병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겨운 경우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7일 장덕천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부천 내 578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은 2월 9일자로 종료되고 10일부터는 정상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천시는 휴원 종료 후에도 보호자가 중국과 동남아 지역 방문이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어린이집에 결석을 신고하면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장덕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발생과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많은 것을 판단해 휴원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네, 인천시 행정 전반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인천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네네. 최근 퇴원을 했죠. 네네. 의료진에게 감사의 편지도 남긴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이죠. 입국과 함께 격리 조치됐던 네. 그 국내 첫 번째 중국인 확진 환자가 인천의료원에서 그동안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발열과 폐렴 증상이 있어서 좀 네. 걱정을 했었는데 이후 한 10여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또 지난 주말에 실시했던 유전자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상태로 있다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서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네. 퇴원을 결정하게 됐고 국내에서 두 번째로 네. 퇴원 환자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자가 인천의료원과 인천과 또 우리 대한민국에 네. 감사의 뜻을 전하는 손편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인천의료원 의료진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나의 영웅이다. 네네. 라고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참 이제 다행스럽고 이제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긴장스러운 상황도 네네. 있었어요. 네네. 19번째 확진자가 송도 국제도시 한 쇼핑몰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네네. 인천시도 바짝 긴장을 했는데 네네. 긴급 방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월 5일 날 19번째로 확진 네. 판정을 받은 환자가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연수구에 있는 한 네. 대형 쇼핑몰을 단영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와 긴급 방역 조치는 이미 즉각적으로 들어갔고요. 네네. 지금 인천시와 연수구 보건소가 함께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합동 역학조사반이 체류 시간이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CCTV 등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즉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외식을 하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기를 꺼려하면서 네네. 지역 소상인들의 이제 피해도 네네. 막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네. 지역 경제 피해 막기 위해서 인천시가 경제대책반도 구성을 했죠. 네네. 긴급으로 지금 지역 경제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대책반을 5개 반으로 꾸렸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지역관광 대책, 물가 유통 관리. 그리고 중앙정부 특별지원사항 등 5개 반으로 꾸렸고요. 네.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먼저 그 지역 내 소비 심리가 급속하게 지금 유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일부터 250억 원의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을 긴급 네.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또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 현상과 또 그로 네. 인한 가격 급등 그런 그렇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동향 조사 대상인 기존 35개 품목에서 우리 마스크와 손 세정제도 그 품목에 포함을 시켜서 추가로 물가 관리를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에 특별사법 경찰이 네. 보건용 마스크와 또 온라인 판매 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판매 행위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도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 제가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네. 싶은데요. 2가지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해외 여행을 좀 이 기간에 이 상황이 좀 종료될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또 지금 가족 중에 환자가 계신 분들도 네. 아무래도 환자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감염증에 노출이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병문안과 병문안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네. 인천시가 이제 유엔의 재난안전경감 롤모델 도시로 네네. 선정이 됐거든요. 네네네. 국내 최초 사례죠. 네네, 맞습니다. 지난 3일인데요. 국내 최초로 유엔으로부터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롤모델 도시 인증을 네. 받았습니다. 이 롤모델 도시 인증은 이제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네. 또 재난을 이제 그 재난 위험을 경감시키고 또 보건력에서 네네. 혁신과 또 좋은 관행을 보여줘서 타 도시의 모범이 된다고 해서 유엔에서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네네. 시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을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네. 실제 당시부터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보건력이 있는 스마트 도시로 네네. 건설하고 운영한 점과 또 우리가 유엔 재난유형 경감 사무국의 파트너 도시로서 이런 재난유형 경감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서 네. 국내 최초로 도시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엔에 이제 인증을 받은 건데 네. 재난안전 경감 롤모델 도시로 그럼 선정이 되면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지금 상황이 전 세계 한 4,300개 그리고 국내는 네. 175개 도시가 유엔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 캠페인에 참여는 하고 있고요. 네. 또 그중에서 26개국 48개 도시만 이 네. 롤모델 도시로 도시로? 인정을 네. 받았는데요. 먼저 이 롤모델 인증 도시는 기후 변화 대응에 상호 협력하고 또 재난에 강한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세계의 방재 전문가들과 국제 컨퍼런스와 같은 이런 연구 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인천시는 이번에 이 롤모델 도시 인증을 계기로 해서 안으로는 좀 안전에 기반한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을 하고, 밖으로는 이런 유행 국제 도시들과 함께 글로벌 이슈죠. 안전과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와 공유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나은 인천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포시가 추위로 터진 장기동 일대 상수도관을 긴급 복구했지만 이틀 동안 일부 지역에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김포시는 7일 오전 상수도관을 교체했으나 상수도와 배수지에 수돗물이 차는 데 시간이 걸려 7일 오후까지 북부권 5개 읍면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7일 오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으나 통진읍과 하성면, 월곶면 일부 지역은 수돗물이 공급이 더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상수도관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